자, 서울 집값 내린다 오른다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서울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사효과를 얻어서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공시입니다. 자,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요. 요즘은 추석 때 이제 고향도 지금 못 가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부자 공식은요, 10월 이후 집값 흐름 예측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흘러갈까? 과연 또 떨어질까? 아니면은 계속 상승 추세로 갈까?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느 곳에다 투자를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집값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됐다, 오히려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 집값 하락의 징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수요가 없어야 돼, 일단. 수요가 있으면 집값은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없어. 수요는 급감한 거 맞습니다, 지금. 8월에 비해서 9월 수요는 지금 엄청나게 줄었을 거예요. 거의 뭐, 거래 절벽에,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듯한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데 매물 증가세도 지속이 돼야 돼요. 매물 증가. 매물이 막 시장에 쌓여야 되거든요. 수요가 없으니까 팔려는 사람들 매물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막 쌓여야 돼. 이게 집값 하락의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요는 급감한 건 맞는데 매물은 시중에 별로 없어요. 예, 매물. 그러니까 나왔던 매물들, 이렇게 좀 팔려고 내놨던 매물 다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 서울의 지역들에서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곳도 나타나고 있는 지금 완전히 지금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지금 부동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집값 내린다 오른다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상승 추세로 왔을 때 과연 저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맞았나요? 아니죠. 전문가들 말을 믿고 집을 안 샀다가 또 피해를 본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집값은 떨어진다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죠. 규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부동산만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게 너무도 당연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이 규제가 나오면 무조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사실 서울 집값 오르기가 좀 어렵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오른 수요가 아직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해봐야 그럴듯하게 들릴 뿐이지 실제로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거죠. 예측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계속 해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말이 다 맞았잖아요.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저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은 지금 시장이 좀 꺾이는 시장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CSI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수치가 100보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향후 1년 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선행지표라고 해요. 이 부동산에 대한 선행지표. 지금 이렇게 선행지표가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이게 전체 평균이거든요. 전체 평균, 요 색깔이 평균인데 여기 꺾였죠, 지금.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25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지난달에. 근데 지금 9월달 들어와서 이게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117 정도, 125인가가 고점이었는데 떨어졌죠. 떨어졌고, 그런데 40살 미만, 우리 집을 누가 많이 샀나요? 최근에 30대 뭐 패닉바잉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0대, 40대, 30대에서 30대 후반, 40살 미만이 많이 샀는데 그것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심리적으로. 하지만 아직도 지금 이게 지표가 어디에 있어요? 100 이상 있잖아요. 추세를 보자는 거예요. 100 이상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훨씬 이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8월보다 하락했으나 여전히 100보다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9월달 전망이. 자, 내년 6월 1일, 지금 많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6월 1일 이전에 6월 1일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종부세도 강화가 되고 양도세 중과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중과.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들이 지금 매물을 많이 팔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법인 매물이 대체적으로, 그리고 요 갭투자 매물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갭투자 매물들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방이나 이 서울 외곽, 경기 외곽, 경기 이런 곳들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의 물건들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중심권에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런 중심권에 있는 그런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저는 확실을 합니다. 자, 매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질까요? 법인 매물 막 쏟아져. 6월 1일 이전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자, 거래가 안 돼. 이 시중에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중에서 거래가 안 돼서 매물이 막 쌓여야 돼. 막 쌓여야지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그 시중에 나오는 매물을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하락으로 가긴 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이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 뭐 투자 가치고 뭐고 일단 집 사고 보자 해서 막 샀던 그런 매물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중심권의 물건은 당연히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과연 가격이 탁 떨어져서 나올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 물건이 막 쌓이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자, 지역적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자,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쇼핑이 다시 꿈틀거린다. 어쨌든 또 똘똘한 한 채다. 이게 지금 그 지방 거주자들, 지방에 이제 그 큰손이라 그러나요? 부자들이 서울에 이 강남 아파트 매입이 지금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규제가 강할수록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여러 채 가지고 있던 거를 가치가 없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제일 가치 높은 걸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규제가 강할수록 더 가속화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외곽에 뭐 지방이나 경기 외곽 이런 데 매각 매물 매도 후에 서울 중심권으로 진입할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서울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사효과를 얻어서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코로나 대 규제 대책, 어떤 것이 부동산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까요? 규제 대책이요? 규제 대책의 영향을, 만약에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면 23번이나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서 코로나가 당연히 시장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안 모이는 게 맞죠, 지금. 그래서 추석 때 이번에 고향 가지 말라고 하니까 전부 다 놀러 가는 걸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부 뭐 펜션이니 뭐니 제주도도 뭐 다 매진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참 그런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빨리 어떻게 이거를 좀 빨리 좀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답답하긴 하겠지만은. 자, 전 세계 경제 침체 속의 양적 완화로 돈 풀기 정책들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부동산들 다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지속될 거다. 언제까지? 최소한 2023년도까지는 지속될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2022년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고 했다가 2023년도로 말을 바꿨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제로금리 유지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미국의 어떤 흐름, 미국이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죠. 그럼 돈은 계속 많이 풀리고 갈 곳 없는 돈들이 우리가 보통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선순환 구조라고 해서 이 돈들이 경제의 각 분야로 투입이 돼서 경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이 들어가서 이익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안전자산, 부동산, 금, 그 다음에 골동품, 달러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시장이 불안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시장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우리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기회가 존재하는 거지 시장이 좋을 때 기회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외환위기, 금융위기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해요. 경제 침체. 자, 이런 가운데서도 돈을 번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단 많이 없다는 거예요. 소수만 돈을 벌었다는 거죠. 소수니까 더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 지금이야말로 남들과 다른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막 설왕설래 지금 뭐 떨어지니 오르니 지금 과연 오히려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보자고요. 지금 양극화가 가속화, 양극화의 가속이 점점 진행 중이다. 양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규제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냥 놔뒀으면은 벌써 시장이 꺾여도 살살 꺾이고 있는 지금 시점이 됐을 텐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2013년도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2020년 되면은 지금 같은 정책이라면 2013년도에요. 시장이 2020년도 되면은 좀 다시 하강 국면으로 이제 전환할 것이다. 추세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 봐서는 규제가 계속 지금 강하잖아요. 그때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20년도 되면 시장이 꺾일 게 지금 점점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만 오히려 가속시키고 있다. 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럴 때 과연 내가 중심을 잡고 과연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우리 부동산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장 또 투자해서 이익도 내는 겁니다. 지금의 화두는 재개발 가능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조금 서울시의 입장을 바꿔서, 서울시도 그렇고 이런 낙후된 동네에 재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들을 뭐 공공재개발이니 이런 것들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공공재개발을 하더라도 어쨌든 낙후된 동네가 아파트로 지어지고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물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아파트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 낙후된 동네에서 아파트가 이거는 천지 차이죠. 예, 그래서 이 재개발 가능지 이런 곳을 찾는데 지금 몰두할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추석이 곧 내일 모레인데, 올해는 참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참 모이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게 됐네요. 자, 우리 부자공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이 아닌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그리고 항상 행복한 그런 추석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